나라면 안 했었을 그런 행위들을 하게 되는 위험까지 있는 거죠. 몇 명의 직원이 더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드세요? 20명쯤 생기는 것 같아요. 엄청나죠. 100억 벌면 10억 벌금으로 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패블러스 공동차업자 대표 맡고 있는 이재희입니다. 저는 2021년도 11월에 패블러스 창업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23년간 애트리 연구원이었었고요. 컴퓨터 사이언스 중에서도 컴퓨터 그래픽스, 모델링, 시뮬레이션 쪽으로 연구를 하다가 합성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 품질에 관련된 주제로 패블러스를 이정원 부대표님과 같이 만들게 되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원입니다. 20년 동안 애트리 연구원이 있었고요. 그때는 신경과학 그리고 의공학을 연구를 했었습니다. 엑스레이 영상이나 MRI 이미지를 다뤘었고, 패블러스 창업하고부터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서 품질 문제, 그리고 합성 데이터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IT 업계 개발자들 가장 좋아하는 회사 아시죠? 네이버, 카카오, 배민. 그 회사들에서 공통적으로 요즘에 흐름을 보이는 게 있어요. 오픈클로에 대해서 금지령을 내리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럴 만도 한 게 큰 회사일수록 신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시기도 하실 텐데 최근에 뭐 보안 문제들도 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강한 그런 조치를 내리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흐름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오픈클로 자체하고 사실 에이전트는 조금 분리해서 봐야 되는 것 같기는 한데요. 오픈클로는 가장 대중적인 인기를 만들어낸 에이전틱한 기술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마치 자동차가 처음 만들어졌을 적에 안전장치는 크게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것처럼 오픈클로도 사실은 막강한 기능에 비해서는 굉장히 보안은 거의 뭐 신경 쓰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대기업 입장에서는 오픈클로를 경계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결정일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에이전트 기술이라는 거는 이제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이러한 엄청나게 혁신을 가져올 만한 기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 굉장히 초창기이기 때문에 오픈클로에는 좀 많은 단점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일 우려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 이슈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많은 권한이 위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전트의 끝판왕 같은 걸 우리는 봤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열광을 한 것 같은데, 에이전트는 사실 에이전시라는 거랑 관련이 되는 거고, 에이전시는 위임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권한과 능력을 할당해주고 알아서 하라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사람이 아닌 기계 내지는 소프트웨어에게 주는 그런 개념이었고, 그게 정말 멋지게 놀랍도록 잘 동작하는 거를 오픈클로를 통해서 봤죠. 사실 이런 거잖아요. 카카오톡을 자기가 알아서 실행해서 어떤 특정한 방을 찾아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게 가능하잖아요. 맞아요. 이거를 만약에 오픈클로 제어권을 해킹이라도 당한다거나 API 키를 유출된다거나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새에 카카오톡으로 어떤 메시지가 전송되어 있는 상황이 가능할 것 같아요. 나를 대신한다고 했지만 나인 척하고 나라면 안 했었을 그런 행위들을 하게 되는 위험까지 있는 거죠. 이제 기업에서 그런 걸 쓰게 된다면, 특히 기업의 보안 문제 그리고 고객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더 심각할 것 같아요. 최근에 그런 보안 유출 사고가 벌써 나오기도 시작했고, 그리고 자기 데이터가 유출되거나 자기 데이터가 지워졌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지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실수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근데 더 심각한 거는 그게 내 데이터가 아니고 회사의 고객 데이터였다고 한다면 이거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과징금도 사실 매겨지잖아요. 윤리적인 이슈 플러스 현실적으로 회사에 큰 타격이 오는 벌금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현재는 아마 개인정보 보호를 제대로 못하지 않은 경우에는 3%이지만 네, 지금 벌써 개정안이 나왔어요. 이제 올해 말에 시행이 될 예정인데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엄청나죠. 100억 벌면 10억 벌금으로 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각하죠. 기업에서 에이전트를 도입하는 기업과 도입하지 않는 기업이 있다 그러면 그 격차는 얼마나 벌어지게 될지. 회사라고 한다면은 더 급격한 기회이기도 한데요. 사실 사람을 몇 명을 더 고용하느냐의 이슈이기도 하지만 생존의 이슈이기도 합니다. 결국 기업은 수익을 극대화하고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거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신기술은 채용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AI 또는 에이전틱 AI는 생산성과 그리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말 가장 주목받는 도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한 전 세계 기업의 72% 정도는 AI 중 어느 거라도 하나는 쓰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앞으로는 뭐 90% 거의 100%에 가깝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미래가 뻔히 보인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 너무 명확한 미래인 것 같고 대기업들도 오픈클로ud 금지령 결국에는 해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보안을 강화하지 않은 에이전트 금지령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에이전트 기술에 대한 금지는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오픈클로ud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보안 문제가 있다고 하니 걱정은 되고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노클로를 사실은 쓰고 있죠. 오픈클로가 아니라 나노클로. 나노는 도커라는 굉장히 안전한 컨테이너 속에서만 동작을 하기 때문이에요. 원래 오픈클로는 운영체제 위에서 바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파일 시스템이라든지 각종 보안 정보, 통신까지 다 접근을 할 수 있지만 컨테이너 속에서 도커에서 동작하는 것들은 격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내가 권한을 줄 수가 있고 그 안에서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안전도는 급격히 올라가는 좋은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 있죠. 오픈클로의 기능들을 이제 나노클로에서 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일들로 회사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결국 에이전트와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에이전트에게 명령을 주고 대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통신 수단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텔레그램이라든지 왓츠앱이라든지. 근데 저는 슬랙을 선정을 했어요. 저희 회사는 슬랙이 기본적인 인프라니까 그래서 슬랙을 자연스럽게 선택을 해서 슬랙과 나노클로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했던 일은 뭐냐면은 나노클로와 인터랙션을 하기 위해서 슬랙 채널에다가 앱으로서 등록을 한 거예요. 그걸 이제 편안하게 생각하면은 나노클로 직원을 저희가 드디어 페블러스에서 채용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슬랙을 통해 가지고서 각종 에이전틱 서비스를 등록하고 호출할 수 있었어요. 가장 간단하게는 굉장히 제가 액티브하게 쓰고 있는 스크랩북에 있는 내용을 일 단위로 주 단위로 요약해줘 한마디만 하면은 그 명령이 나노클로를 거쳐서 그다음에 클로드까지 갔다가 그 내용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서 채널에다 올려줍니다. 마치 하나의 직원이 전담해주는 듯한 그런 경험을 갖게 되었고요. 한 몇 명의 직원이 더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드세요? 그게 진짜 제가 느낌으로는 20명쯤 생긴 것 같아요. 저희 지금 현재 페블러스 외에 에이전트로만, 인공지능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20명의 인공지능 팀원이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까지 일을 할 수가 있다고 신나기도 하고 너무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진짜. 정말 최근에 엔비디아에서 내놓은 니모 클로 같은 것들이 보안이 강화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불안하긴 하잖아요. 그런 에이전트를 활용할 때 조심해야 될 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반드시 보안을 강화하는 작업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있는 권한들, 정보의 범위들을 잘 명시적으로 적어놔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거를 코딩 기반으로, 룰 기반으로 DB에다 적어야 되겠지만 지금은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은 조금 더 체계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스킬이라든지 하니스라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좋은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인 쓰기 권한, 읽기 권한, 검색 권한에 대해서 모두 다 단위 기능으로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드시 체크하고 명시적으로 사용하면은 그래도 보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안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직원들도 직무나 직위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신분증으로 제한되듯이 에이전트마다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을 하고 보안을 만들어서 접근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에이전트를 잘 쓰는 거는 CEO의 마인드를 가지고서 에이전트를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에이전트를 1대1의 관계로서 생각을 하고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냥 믿고 쓴다거나 보안을 허술히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까 수십 명의 에이전트와 제가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수십 명의 에이전트를 마치 하나의 회사인 것처럼 조직을 갖춰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직 단위로 그리고 어떤 계층 단위로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권한에 대해서 설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라고 한다면은 이 에이전트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관찰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기업에서 하고 있는 모든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그런 행위들은 기록이 남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왜 했지? 누가 했지? 어떤 절차를 통해서 했지?
그리고 어떤 오류가 발생을 했지, 오류는 어떻게 극복을 했지, 결국 최종 답을 낳았다는 중간 로그들이 다 나와야 되는 거고, 특히 그래서 AI 같은 경우에는 로그들에 대해서 표준이 존재할 정도예요. 예를 들면 AI 경영 표준이라고 그래가지고 ISO 42001 같은 그런 표준이 있고, 저희가 데이터 클리닉에서도 42001 기준으로 데이터 클리닉의 모든 활동을 로그를 떨어뜨리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번거로운 일이 될 수는 있겠지만 에이전트 프레임워크에서 그런 표준을 따르는 로그를 반드시 생성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거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어떤 행위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페블러스가 좀 역할을 할 수가 있겠네요. 저희는 데이터의 품질 평가뿐만 아니라 품질의 절차에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죠. 그리고 에이전트가 워낙 스스로 자동화돼서 막 돌아갈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일까지 막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권한 이상의 뭔가를 하고 있는데 내가 못 알아챌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안전장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는 위임이라는 그런 할 수 있는 일을 설정을 해주고 하지 못하는 일들도 설정을 해주는 거고,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에이전트는 전부 다 LLM 기반의 동작이기 때문에 작게 또 크게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하고 그게 에러가 발생되기 때문에 중간에 로그를 반드시 떨어뜨리고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체크리스트 말씀드렸는데 사실 10개 정도 준비를 해놨거든요. 이 내용들은 저희 영상 소개란하고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 에이전트 시대입니다. 에이전트라는 기술은 무조건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없이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은 무조건 못하게 하고 있지만 보안 문제 같은 데이터 활용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나면은 금지가 아니라 공존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도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한창 나와 있는 기술이고 다들 사용해보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콘텐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